삼교도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3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 월령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지만 금의 기운은 그 상반되는 금과 목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죠. 온기와 상충되는 것은 뭐예요? 서늘한 기운이다.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은 동쪽, 화는 남쪽, 수는 북쪽, 금은 서쪽이 되면서 진술중미의 토는 내 모퉁이에 서로 기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행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유, 술, 월이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특히나 신월,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의를 주관한다. 우리나라 성이순신 처럼 의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이죠. 그래서 저는 경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제 관우 같은 사람을 생각해도 요즘은 이순신 같은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의 의를 충과 의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색깔은 백색이 됩니다.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이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공부하겠지만 음에 해당되는 금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죠. 사람은 이라고 하는 종족 안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음은 여자가 되는 것이다.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경금은 양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하는 것이죠. 무쇠 또는 강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에 사람 손이 전혀 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조옥 같은 것, 도자기 같은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이 날카롭고 투박하고 이렇게 좀 녹두술고 그런 강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금, 그래서 보석 주옥과 같고요. 경금이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반지 같은 거 있죠. 반지, 예물, 시계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냥 거칠고 투박한 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으로서 정화를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의 용신치용법 정화간목을 기본적으로 치용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여러분 예물시계 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물 결혼 반지를 갖다가 토치불 막 지진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해서 여러분들 반지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이렇게 반짝반짝 영롱한 빛이 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냐 또는 음금인 신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치용하는 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 신약할 수도 있어요. 항상 신강할 수는 없잖아요.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토생금해서 경금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신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습토라야지 금을 생할 수 있다. 건토는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습토는 뭐가 있습니까? 천간에 기토가 있고요. 지지로 진토가 있고요. 지지로 축토, 천간에 기토, 지지로 진축토가 뭐다? 습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또는 지지로 술토는 마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생할 때 무조건 토가 다 금을 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일간이 약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약해서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항상 오금이 될 수 있다는 것. 경금이든 신금이든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매금이 될 수도 있다. 토다 매금, 토후 매금 아니면 토다 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토후 매금, 토다 매금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극토에서 인성의 토를 갖다 제거해준다. 제극인해줘야 된다. 이때는 용제파인이라고 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재성인 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금일간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 간목을 필요로 한다. 사시사철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충하되 나머지 글자들이 있습니다. 임수, 개수, 무토, 기토, 간목, 을목 등등등등은 뭐다? 필요에 의해서 참작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안에는 왕세 와 한열의 개념을 알 수가 있겠다. 왕세 한열을 100% 이걸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요. 신유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묘월 같은 경우가 있죠. 인묘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월은 이때는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가 왕한 계절이다.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거 왕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월은 염렬한 염상절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고 해자축월은 어떤 계절? 그렇죠. 엄동설 하늘 겁나게 억수로 춥다라고 하는 계절인데 이 원령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반드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중화를 잃게 되면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얻게 되면 북이 쌍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신월은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된다. 월이 바뀌는 기준 미월이라고 하는 4, 5미 늦여름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초가을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입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추가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이면서 방향은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가을 되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서 이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월이 됐을 때는 계절, 그 다음에 왕성한 오행까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금요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태어난 월령 금왕절의 일간이 경금이죠. 금이 왕할 때 태어났죠. 이거 득령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득령. 그래서 득령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은, 만약에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이 되겠죠. 병화정화가 신월에 태어나면 재다신약 신양이 되는 것이고, 임수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신왕한 사주가 된다. 경금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경금 신왕하더라는 것은 무쇠가 크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 큰 범선을 만들 수 있고 큰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인 원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화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단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물론 화극금하죠. 화가 금을 극하지만은 오히려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반대로 금왕화식이 될 수도 있다. 금다화식,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인 정관을 갖다 생조해 줘야지만 능히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금다화식이 되지 않고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겠다. 경금 입장에서 편제가 될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정관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명예, 그 다음에 직장, 이런 것들로 알고 있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 재물, 남자한테는 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좋게 되면은 명예도 크게 얻을 수 있고, 재물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간도 왕하니까 뭐예요? 자기 주관도 분명한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북이 아까 말했던 쌍전할 수 있는, 북이 겸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화 간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북이 빈천의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상상지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사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명식에 대해서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알기 후에는 뭘 알아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겠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도 양금이 되죠. 양대 양이 되죠. 근데 금이 금을 봤으니까 이거는 비견, 그래서 이걸 비견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견격이 아니고 양간이 잘 적어두세요. 양간이 월지가 같은 금의 그 오행의 인관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금이 그 월지가 그 오행인 금의 인관지가 되죠. 이거는 걸록격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병화가 4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4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다 그래서 걸록격이
되는 것이다. 걸록격.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될 것이고요. 신왕하게 되면 왕자의 억이라고도 하고요. 왕자의 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건 왕신은 관살로서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왕자의 억이 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는 억제하지 말고 설기순세한다. 이건 식상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를 놓고 헛갈릴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간 같은 경우에는 관성을 쓰는 경우가 일반이고요. 그 다음에 음간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설, 식상을 쓰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왕할 때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화도 필요하지만 목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도 왕자의 설에 입각한 사주 용신 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일간의 특성상 경금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 모담 정화와 간목을 위주로 취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글자 원령의 시장간에는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무토 투출했다고 해서 경금이 무토 투출했다고 해서 편인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단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식신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금이 왕한데 식신도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식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좋을 것이냐? 아니죠. 원래 경금은 화를 취용해야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거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명식 월간 보게 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비경격일까요? 아니죠. 그냥 일간이 너무 걸록격의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화를 취용해야 되잖아요. 정화를 얻어서 경험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저거를 생조해 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연지에 간목이 아닌 묘목이죠. 묘목은 천간에 뭐와 같다? 목과 같다. 차라리 지지에 인목이 있었으면 천간에 간목과 같았을 텐데, 묘목 가지고는 화를 생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있다고 해서 토를 제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지의 자수라고 하는 상관을 얻었습니다. 자수를 얻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왕해지는 것, 금도 물론 당연히 왕하겠지만 신월이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으로 형성하면 수도 다시 왕해지게 되는, 그리고 신월에 가을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 또한 있습니다. 임수가 아닌 자수가 있으면 금을 녹슬게 만든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수가 많아지는 게 결코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설상가상으로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야적장에 철판 이렇게 야적해놨는데 비 내리게 되면 철판 다 녹슬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수를 제해줘야 되는데 목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화가 원국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시 나오는 생시 병자시가 있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신월에 자수, 신자, 합수가 되죠.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수가 왕한데, 역시 자수를 얻게 되면 지지로 거의 수국을 형성한 것과 같습니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병화가 묘가 아니면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겠죠. 이 사주 가지고 금순으로 가면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군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토가 다시 많아지는 이런 운 때는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요 오늘 명식은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특히나 이제 시가 바뀌면 상관없겠지만은 신자 앞에서 금의 기운을 갖다 수가 설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수가 바로 또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정축시 같은 경우죠.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자축합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자 하나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묘목인 습목 가지고 정화를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개수가 투출하게 된, 개수는 경금 입장에서 상관이죠.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상관, 경,
관이 되는 것이니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제멋대로 불안당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가 금순으로 가야 될까요? 목화운으로 가야 될까요? 화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니 이 사주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토가 뿌리는 없다 손 치더라도 굳이 금이 왕한 계절에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인중평화를 얻은 것은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사주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사주에 개수가 상관 투출하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하죠. 무토가 개수를 제해주면 이거는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토생금 금생수 통관돼 버리니까 무토의 용도도 크게 떨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주가 뭐 어떻게 똥별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기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경진시가 되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지로 완벽하게 신자 진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천간의 경금 세계가 있어 물론 당연히 신전인 수국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 뭐가 하나도 없죠.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금수운보다는 어찌됐 값에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뭐 조우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었죠. 사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신금만큼이나 사화를 얻은 것도 나쁘진 않다. 그다음에 사화중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다. 금이 이것도 라는 것인데, 이 사화 가지고 조우가 충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야 될지 금순으로 가야 될지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화를 하나 얻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금순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모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좌우충을 우리가 좌우충 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신월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아무리 좌우충이 신자합으로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상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오화가 제 값을 할까요? 못할까요? 제 값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 갑신시 되게 되면 역시나 또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신금의 신금까지 얻었으니 일간도 세력을 얻습니다. 이거 금수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을료시 마찬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어떤 생시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다, 아들로 태어났다 정도 생각하게 되면 뭐 정축시 정도 또는 갑신시 정도 이렇게 저는 권해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병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으니, 병화가 좀 단련이 안 되죠.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한다고 해서 정축이라든가 정해를 얻게 되면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요. 역시나 개수가 정화 확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정화는 있으나마 상관 경관되기 때문에 차라리 상관 제사라는 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저한테 태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요 날은 아마도 제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날이다 아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썩 좋게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는, 특히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날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